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54화에서 록스 디지백이 해군 대장 2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그의 경이로운 힘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오다 작가가 작정하고 밀어주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록스는 전성기에 이르기 전이죠. 록스 해적단을 결성하기도 전인 56년 전에 레벨리에 잠입하여 해군 대장을 단독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인 검은 수염에게 단순한 영감을 넘어 생물학적이고 이념적인 숙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검은 수염을 해방을 추구하는 조이보이의 진정한 계승자 루피와 그의 아버지를 몰락시킨 세계 정부 양측 모두와 충돌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3자 간의 충돌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세계의 영혼과 자유의 궁극적인 정의를 둘러싼 최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록스의 힘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그의 패배, 해군 가프와 미래의 해적왕 로저라는 전례 없는 연합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원피스 역사상 단일 위협에 대해 이토록 전설적인 두 인물이 손을 잡은 경우는 없었으며 이것만으로도 록스는 독보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센고쿠가 회상한 갓벨리 사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정부가 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릴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록스 해적단은 단순한 해적단이라기보다는 흰수염, 빅맘, 카이도, 시키 등 미래의 전설들이 모인 불안정한 집합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들 사이의 끊임없는 내부는 오직 압도적인 힘과 존재감을 가진 인물만이 그들을 비록 느슨하게나마 통솔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록스는 단순한 선장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가장 야심차고 강력한 인물들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통솔력은 그 자신의 힘이 당시 선원 개개인을 훨씬 능가했음을 증명합니다. 록스가 최소 그들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성기 이전에도 해군 대장을 살해했다는 정보는 그의 힘의 기준점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고 그의 폐왕색 패기에 대한 추측 또한 필연적입니다. 확인된 폐왕색 사용자만 최소 3명을 거느렸다는 사실은 록스 자신이 그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위력의 폐왕색을 지녔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검은 수염 역시 폐왕색 패기를 언젠가 보여줄 것이라는 추측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록스의 야망과 다른 주요 D의 일족의 목표 사이에는 심오한 이념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로저와 루피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유로 정의하는 반면 록스의 공언된 목표는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적 대립입니다. 자유는 통제 시스템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세계의 왕은 새로운 단일 통제 시스템의 강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록스는 D의 의지의 이단적 또는 적대적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D가 세계 정부의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여명을 의미한다면 록스는 하나의 어둠을 자신만의 또 다른 어둠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는 해방이 아닌 지배를 추구하는 D입니다. D의 일족은 일관되게 신의 천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 적대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방 또는 찬탈. 루피는 옥좌를 부수고 싶어 하지만 록스는 그 위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점이 그를 D의 이상을 왜곡한 인물로 만들며 또 다른 D인 로저가 그를 막기 위해 해군과 손을 잡아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적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동족인 D가 그들의 공유된 운명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이념적 사명이었습니다. 갓벨리 공격의 표면적인 이유는 천룡인이 훔쳐간 보물을 되찾는 것이었지만 록스의 야망을 고려할 때 이는 명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세계 권력의 상징인 천룡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으며 이는 세계 정복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피거랜드 갈링성이나 세턴성과 같은 최고 위층 인물들의 존재는 이 사건의 판돈이 단순한 보물을 훨씬 넘어섰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록스와 검은 수염의 부자 관계는 원피스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이 계승되는 의지 대생물학적 운명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킵니다. 루피는 로저의 피가 아닌 의지를 계승했습니다. 반면 검은 수염은 록스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 결과 그의 폭군적인 의지까지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은 수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철하며 교활하고 똑똑합니다. 원피스는 줄곧 선택에 의한 유대와 공유된 꿈이 혈연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검은 수염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궁극적인 반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에 의해 정의되고 심지어 구속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메아리입니다. 이는 최후의 갈등 구도를 명확히 하게 될 것이고, 선택된 운명과 쟁취한 자유의 상징인 루피 대 미리 정해진 파괴적인 혈통의 화신인 검은 수염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검은 수염의 과거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그가 흰 수염을 배신한 것은 단순히 선장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혈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가족을 제안했던 임무를 거부하고 죽인 행위가 됩니다.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한 그의 20년간의 치밀한 계획은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계획의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검은 수염의 동기를 둘러싼 핵심 논쟁은 국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을 해석하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의 패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시각입니다. 그의 배이름은 이러한 의도의 선언이며, 그의 모든 행동은 로저와 가프의 유산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지어 록스의 영혼이 티치를 직접 조종하고 있다는 영혼 전이설까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버지의 악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궁극의 기회주의자라는 시각입니다. 그는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고 상징과 공포의 힘을 이해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충성심이 아니라 세계 지배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록스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은 그의 복잡한 성격을 드러내며, 그의 동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복수와 야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후의 대결에서 쟁취한 자유와 공유된 꿈, 그리고 진정으로 해방적인 D의 의지를 체화한 루피가 검은 수염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이념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힘과 왕의 자질이 혈통이나 통제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방시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됨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함으로써 루피는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 꿈과 조이보이의 수백 년 된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대하고 어처구니 없으며 즐거운 결말이야말로 로저가 너무 일렀다고 말하며 그저 지켜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웃긴 이야기입니다. 루피의 승리는 800년 묵은 농담의 마지막 한방이 되어 마침내 세상에 여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다는 록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원피스 극초반부터 검은 수염과 루피의 꿈의 대립을 만들어내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정말 단 한 번의 싸움을 위한 빌드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55화 리뷰로 오겠습니다. 오늘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